몰리지 마라. 평소보다 늦게 출근할 때가 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려고 하지만 가끔 너희들이 이불 안에서 늑장을 부리거나 비 내리는 날과 같이 날씨가 짓궂을 때 등교를 도와주다 보면 평소보다 출근이 늦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10여 분가량 늦게 집을 나섰을 뿐인데 교통체증 때문에 사무실 도착 시간은 30분 이상 차이 나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금 일찍 집을 나오면 사무실 도착은 훨씬 빠르다. 가끔 너희들이 매일 조금씩 하는 독서와 수학 공부를 도와줄 때 아빠는 읽은 책 중 한 권을 요약 발표시킬 때도 있고 퀴즈를 내어 책의 이해를 돕거나 수학 채점을 하며 함께 틀린 문제를 다시 풀기도 한다. 그럴 때도 재미난 것은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을 할 때는 요약 정리도 잘하고 정답을 잘 맞히다가도 과제가 밀려 몰아서 할 때는 틀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다.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이 있다. 그 시간과 경험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다. 출퇴근 시간, 휴가철, 명절, 연말연시 등 그럴 때는 물리적인 시간 낭비에 더해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며 지체, 협소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바가지 등의 비용 증가도 피할 수 없다. 시한과 마감에 몰려서 하게 되는 일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내리는 판단과 생각은 왕왕 틀리기도 하지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상황을 전개시켜 일을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 늘 사람들이 몰리는 때와 장소는 변함없이 몰린다. 사람들의 행동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나쁜 것은 나쁜 대로 관성을 가진다. 반드시 해야 하는 준비와 필요한 일들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해놓길 바라. 미리 할수록 시간과 비용은 현저히 감소하며 내용과 결과 만족도 훨씬 더 높아진다. 반대로 미룰수록 시간과 비용은 눈덩이 불어나듯 늘어나며 짜증과 조바심, 잘못된 오판만 쌓일 것이다. 너희들이 앞으로 살면서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것이다. 위에 두 가지 자유를 누리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전제는 몰리면 손해, 한 발 들어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몰리면 못해 라는 것이다.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는 다른 말로 선택의 자유다. 즉,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을 자유이며 하고 싶은 것은 할 수 있는 자유이기도 하다. 그 자유를 누리려면 살면서 몰리지 마라. 허당.
허당의 어원을 찾아보면 헛일, 헛방을 뜻하는 강원도 사투리다. 현실에서 외모는 멀쩡하고 준수하지만 실제로는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하고 실수를 잘하는 어설픈 구석이 있는 사람을 두고 허당이라 일컫는다. 아빠도 가끔 허당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외모와 상관없이 평소에 쓸데없이 무거운 표정을 짓다가도 한 번씩 바보 같은 행동을 하거나 진지한 얘기를 하다가도 썰렁한 농담과 엉뚱한 실수를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허당이라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들을 때는 족구나 축구와 같은 운동을 할 때다. 겉으로 보면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어깨 덩치도 좋아 운동을 잘하게 생겼는데 막상 하는 걸 보면 아빠 같은 개발, 젬병이 없기 때문이다. 공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학창시절 수학은 싫어했지만 영어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대학에서 원소로 된 영문법과 통사론 수업을 들으면서 난 영어를 잘한 게 아니라 단지 영어 암기만 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했지만 어설프게 외우기만 했을 뿐 실력은 아니었던 것이다. 어떤 이는 꽃을 보면서 영어로 꽃 이름, 꽃잎, 줄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원을 찾고 팝송을 불렀지만 난 그저 꽃, 플라워만 외웠을 뿐이다. 어릴 때는 내 이름을 빗대어 봉다리라는 별명으로 친구들이 불렀고 커서는 허당이라 했다. 모두 같은 맥락의 다른 이름들일 뿐이다. 19년 전 지금의 회사에 입사했을 때 성공하려면 3가지 C를 가져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 3가지 C는 성실, 진실, 절실이었다. 그 중에서 특히 절실은 어설프며 가끔 허당인 내게 꼭 필요한 실이었다. 일을 할 때 몰입해서 절실하게 일하고 싶었지만 성정상 잘 되지 않았다.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못하고 늘 50에서 60도에서 미지근하게 데워지다 식어버렸다. 살아가면서 늘 절실할 순 없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날 때도 있어야 하고 쉴 때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야 할 때다 싶으면 모든 마음과 열정을 쏟아 몰입하고 목표를 정했으면 송곳처럼 날카롭게 목표를 향해 꽂혀 있어야 하는데 아빠는 그게 잘 되지 않았다. 무던하고 우직하게만 살았다.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을 그래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정보통신 기술이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생활 변화를 가져오고 그로 인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지식은 금방 업데이트 될 것이고 의료, 과학기술 발전은 기존의 상식을 깨뜨리며 인식의 지평을
무한 확장시킬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술과 환경만 스마트해졌을 뿐 스스로 배우고 깨어있지 않으면 쏟아지는 정보와 쫓아가기 바쁜 변화에 중심을 잃고 허우적대기 십상일 것이다. 그리고 모르는 사이 축적된 빅데이터들과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해 살아갈 것이다. 만일 빅데이터들과 인공지능이 제공해주는 정보와 사실이 편향과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떡할 것인가? 심리학자들은 두뇌 MRI 영상 분석을 통해 자극적이며 즉각적인 내용에 반응하는 모바일 기기와 게임, 동영상 등에 몰두하면 할수록 생각 중추를 담당하는 두뇌의 해백질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밝혀냈다. 이런 현상을 일컬어 팝콘 브레인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팝콘 브레인은 점점 내가 현실에 무감각해지거나 무기력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심하면 자아를 잃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 무서운 이야기다. 배우는 자는 살아남지만 베끼는 자는 죽는다고 했다. 현상과 자극에 휘둘리지 말고 본질로 내려가 지하 수맥처럼 다른 이들의 지혜와 성찰과 만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으면 해. 그래야 아빠처럼 허당이 되지 않고 요즘 말로 정말 찐쩌는 삶을 살 수 있단다. 이 글을 쓰고 있는 12월 출근길, 공교롭게도 라디오에서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 4악장 한이의 송가가 흘러나왔다. 9번 합창 교향곡은 베토벤이 청력을 상실한 이후 작곡한 그의 마지막 교향곡이다. 아빠가 무미건조하게 썼지만 상상해보렴. 음악 작곡을 하는 이가 귀가 거의 들리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면의 소리와 울림에 귀 기울이며 하루하루 음표를 그려가는 모습을, 그 절망과 고통의 시간들을 기어이 환희의 대합창으로 아름답게 승화시켰다. 그리고 그는 음악의 악성이 되었다. 마지막 9번 합창 교향곡을 작곡하기 전 1802년 청각장애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기도 했던 베토벤은 하일리겐 슈타트의 유서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세상의 모든 불행한 사람들이여, 당신과 같은 한낱 불행한 사람이 타고난 장애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였다는 것을 알고 위안을 얻으라. 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진한 후에야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